안녕하세요. 자취맘맘 조경기술자 강사 김은숙입니다. 참 여러분 시험 다 접수하셨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좀 바짝 하게 됐죠. 시험 접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도 요즘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좀 공부를 좀 시키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뭐 처음 이제 접수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중고급반 나눠서 제가 조금 회원제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답지 체크하는 어떤 그걸 했더니만 답지 막 써가지고 잘 안 보내요. 저한테 그건 해놓고 돈만 보내놓고. 그래서 그거 말고 좀 우리가 그 내용도 조금 더 알차게 하면서 조금 돈 받는 부분은 조금 별도로 몇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뭐 한 사람 한 사람씩 아니고 조금 더 확 어떤 금액의 어떤 그걸 해서 답지 쓰는 게 아니고 답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만드는 방법 차례차례대로 이렇게 해서 문제 분석까지 하면서 좀 들을 수만 있어도 또 쓰는 방법은 또 여러분이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조금 해둘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생각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겠죠. 이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방법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가를 이게 자꾸 생각을 하게 하면서 어느 날 제가 시행을 하겠죠. 그죠? 자, 조금 뭐 조만간 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담장에 관해서 합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도 시험에 나왔고요. 담장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담장뿐만이 아니라 굴뚝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우리가 앞에 지금 전통 어떤 부분들이 지금 십몇 강부터 나옵니까? 제가 지금 아까 유튜브를 제가 아직 안 뒤벼봤었는데 십몇 강부터 나오는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123회인가요? 123회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요. 그리고 또 답지 쓰는 방법 해갖고도 우리가 답지 쓰는 방법이 아니고 담장이나 우리가 전통의 어떤 개념들을 제가 뭉쳐서 공부하는 방법도 지금 다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총괄해서 한번 들어놓는 것도 괜찮죠. 시험 칠 때 뭐 차례 듣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들어보면은 좀 더 공부하기가 저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야기지만 이것은 우리가 전통의 요소, 우리가 전통의 어떤 기법을 계획 안에 넣는 어떤 접근 방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잠장을 넣든, 그 다음에 굴뚝을 넣든, 이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게 전통 부분인가 보다 해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계획론에서 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통 조경의 어떤 공부한 사람이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어쨌든 다 조경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전통 한 부분에만 박사를 논문 쓴 사람들이 시험 출제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다 조경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장이었던 전통성을 석사,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도 그 담장 하나의 어떤 전통성을 막 설명을 하는 건 아니죠. 그분들의 어떤 논문을 다 읽어보면은요, 다 어디서 철학에서부터 다 끌고 들어옵니다. 그죠? 어디 유래에서부터 역사에서부터 다 끌고 들어와야만이 논문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다면 페이지 수 채울 수가 없어요. 최소한 우리가 100페이지가 100페이지 정도가 돼야만이 논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의 어떤 전통 방법은 사실 딱 정해져 있어요. 실제 이제 위치가 어디냐, 담장이든 굴뚝이든 이런 것은 위치가 어디냐예요. 그 다음에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 자, 구조 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조는요, 어느 세월이든 변함이 없어요. 형태하고요, 정말해서 모양이죠. 그 다음에 크기는 가로, 세로, 깊이입니다. 가로, 세로, 깊이가 기본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재료예요, 재료.
자, 이게 우리가 어떤 구조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방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시행이라고 합니다. 규칙, 시행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요, 다 그러니까 전통 시방서 말고라도 어떠한 뭐 그 오수고라든지 하수고라든지 우수고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요, 다 구조 이렇게 하면요, 다 이거예요. 형태, 크기, 재료, 그죠? 자, 크기에서도 가로, 세로, 깊이. 자,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조라고 하죠. 단지 이 구조가 건축물도 마찬가지죠. 그죠? 건축물이든 무슨 큰 구조물이든, 그 다음에 큰 교량이든 작은 교량이든, 그 다음에 교량이 아니고 또랑이든 다 여기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재료를 뭘 쓸 때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말 차량이 다니면 말 그대로 하중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우리가 철근으로 할 것이냐, 벽돌조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이거죠. 길이가 어느 정도 긴가에 따라서 우리가 뭐 빔을 할 것이냐, 그 기둥을 몇 개 할 것이냐,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조경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가 긴 것이 없죠. 교량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크고 작고에 따라서 우리가 말 그대로 재료가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인장력 테스트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이 다 이러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 이러니까 뭔가 대규모에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굴뚝도 담장도 다 구조가 있는 거죠. 그죠? 형태, 크기, 재료.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전통의 관계는요, 철학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담장이나 굴뚝 같은 경우, 특히 굴뚝 같은 경우는 더 위치가 있죠. 왜냐하면 칩이 있는데 바람이 북서풍이야. 근데 내가 그것을 바로 받는 곳에 굴뚝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남동풍, 북서풍이 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굴뚝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굴뚝 같은 경우는 위치가 필요하겠죠. 교량 같은 경우는 뭐 지가 남쪽에 있든 동쪽에 있든 사실 상관없지만 면밀히 따지면 토목하시는 분 중에 도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떤 풍수 쪽에 어떤 부분에 좀 전통이 아니고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도로, 아까처럼 저번에 우리가 물 개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물길이 남북으로 나눈 것이 좋은, 물은 양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남북의 흐름과 동서의 흐름을 잘 교차시키는, 그래서 도로 계획을 할 때 우리나라의 어떠한 전통성, 정체성을 같이 넣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토목학회에 부회장 하셨는데 지금은 회장하시고 뭐 퇴직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그랬더랬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조경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가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조경도 그런 걸 알면은 다 따집니다. 실제 따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전통 조경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다 따지죠. 건축의 요소 형태만 우리가 건축사만 실제로 우리가 시험 치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조경도 공간 구조를 굉장히 파악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볼 때 담장의 유래, 분류, 그 다음에 장식 이런 부분들을 단지 뭐 이렇게 했다 정말 영혼 없이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대로 흘러내리가 가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담장의 어떤 유래 부분들 여러분 잘 보시고 답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자, 그래도 어쨌든 위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까지 다 정리해주면 재미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저는 정리를 안 해드립니다. 그죠? 정리는 여러분이 하시고. 자, 담장에 우리가 유래는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원래 인간이라는 것이 원래 유래는 어쨌든 간에 인간은 자기의 고유의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의 어떠한 집이라든지 어떤 소유물이 생기게 되면은 담을 치는 게 아니고 경계를 하게 돼 있죠. 경계를 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경계를 하는 거죠. 자, 경계가 나중에 이게 담이라는 개념으로 오게 되겠죠. 옛날에는 뭐 줄을 긋든, 자, 초등학교 때 책상에 뭐 줄 끊는 거, 그거 경계죠. 그죠? 이거 넘어오면 안 돼. 자, 남과 북, 38선도 경계죠. 그죠? 자, 거기다가 우리는 울타리까지 쳤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담장입니다. 그게 뭐 담장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모든 담은 경계입니다. 경계이기 때문에 담이죠. 자, 그래서 뭐 인간이 최초부터 집이나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계가 생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집을 하면서 어떠한 차폐의 개념으로 전부 다 또 뭐 담장도 또 미적으로 가면서 우리가 어떤 좀 장식의 개념으로 가게 된 거죠. 실제로 장식의 개념으로 가게 된 거는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도 담을 찍긴 쳤어요. 그랬는데 좀 장식의 개념으로 간 것은 아무래도 경제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장식의 개념으로 갔죠. 그죠? 자, 우리나라도 부자 사람들은 좀 장식의 개념도 있죠. 안 그러면 블록 줘가지고 그냥 쌓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장식의 개념으로 간 거는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자, 우리는 공부는 이제 그런 거를 적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그래서 담장의 이 내용의 출처는요, 제가 산림경제 복거조에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유구의 임원 16지에도 담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농업백과 전서 이런 데서 제가 발췌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자, 정착생활 이후부터 경계라고 나왔네요, 벌써. 정착생활, 사람들이 정착생활을 했다는 것은 집이나 소유가 뭔가 생겼기 때문에 경계를 쳤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삼국시대의 장식의 기능을 겸하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뭐 고려시대 때 실제로 더 장식의 개념인데 뭐 부잣집 돌담 뭐 이런 거 정도 그런 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시대 때를 보면요, 장식에 규제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랬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사치가 있었다는 거죠. 규제를 했다는 것은. 그래서 규제는 규모하고 의장을 규제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경계 목적에서 규제까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부터는 아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의장 규제가 딱 돼 있어요. 법적으로 막았다는 거죠, 아예. 자, 그래서 조선시대에 재료 축조 방법 다양하게 연출했고요. 그 다음에 영역 구분이라든지 창출, 그 다음에 미적인 거, 그 다음에 저때 이야기했죠. 공간의 기능에 따라서 밝고 어둠, 크고 작게, 공간이 어떤 굉장히 그 공간의 기능이 중요한 기능은 넓게 한 게 아니고 점점 좁게 해줘서 중요한 기능을 점점 세밀하게 보일 수 있도록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긴장과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담을 치는 어떠한 기능의 역할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 기능은 말 그대로 경계를 넘어서 어떤 미적인 심리적인 것까지 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조선시대 때부터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민가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궁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 1등급의 어떠한 뭐 성골, 진골 이러죠. 그런 사람 아니면은 조금 더 부잣집 뭐 이런 곳에 나옵니다. 그 좀 그때 드라마가 그 뭐죠? 드라마 이름이 기억 안 난다. 거기도 보면은 담장 뛰어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자, 그런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것의 어떤 영화 드라마를 보면은요, 담장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넘겨서 그렇지, 그 보면은 담장이 몇 개씩이나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실제로 그 담장이 빈 공간에 담장이 치져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요소의 관계까지도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나왔네요. 통합 분리를 통해서 심리적인 어떤 영역을 역할까지 한 것은 조선시대 때부터, 자, 조선시대 한 중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담장의 분류 이러면요, 여기 지금 했습니다. 그죠? 분류는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재료별로, 그 다음에 재료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무늬 앞에 우리가 아까 이 앞에 뭐라고 그랬죠? 이 무슨 규제, 의장까지 규제를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의장 규제 때문에 이런 것에 따라서 말이 달라졌죠. 우리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는 다 안 실었는데 서유구 임원 16지에 보면은 이는 담장은 뭐라고 한다라고 사실 적혀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에 어떤 이론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굳이 이런까지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담장의 분류는요, 재료와 그 다음에 어떤 축조 방법, 그죠? 그래서 뭐 크기, 뭐 형태, 축조 방법, 구조에 따라서겠죠. 그래서 방법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됐고요. 그러니까 담장의 분류가 그렇게 분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장, 담장의 장식에 따라서 분장, 꽃담, 우리가 말하는 화장담, 꽃담, 뭐 이런 말 하죠. 그 다음에 영농담, 자, 장식, 그 구멍이 뿜뿜 뚫린 거는 화장담이 아니죠. 영농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쌓는 방식에 따라서, 아까 장식이 어떻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농담, 꽃담, 뭐 화장담 이런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쌓는 방법, 정말 축조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부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외담, 한 줄 쌓는, 그냥 외줄로 쌓느냐, 두 번 겉부집을 넣고 담 두 개 안쪽 안팎으로 쌓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맞담, 이런 게. 자, 맞담 경우에 따라서 또 아까처럼 무늬를 또 어떻게 놨느냐. 그래서 쌓는 방법하고 무늬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여러분의 어떤 답지를 보면요, 담장 이러면요, 뭐 경복궁의 꽃담이 어떻고 저떻고만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굴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굴뚝이 궁궐의 어떤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담장이 우리가 굴뚝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굴뚝과 담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맞담의 경우가 많겠죠. 그냥 단독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모르고 답 쓰는 것과 여러분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답 쓰는 거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천지 차이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쌓는 방식에 따라서 외담, 맞담, 곡담, 돌각담, 사고석담, 그 다음 이렇게 사고석담 등으로 바자울이라든지 이런 것은 담과 이런 것도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울은 우리가 주로 울타리의 개념이죠. 주로 민가, 아주 그냥 일반적인 우리 서민들 이런 집으로 하는 것은 주로 울입니다. 담 쌓는 것은 돈 많고 그리고 계급이 높은, 왜냐하면 의장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때 우리가 무덤 이런 거 할 때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의장 규제를 했기 때문에 민가에는 우리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울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장식별 담장의
특징을 잠깐 하고요. 123회 때는 이 내용들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만만의 어떤 이론하면서 제가 이 내용들 다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춰보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 내용을 막 상세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 중에 설명을 하는 거라는 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 위한 거죠. 자, 이걸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식별 담장의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